6.3 대선까지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이제 12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되고요.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TV 토론 세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론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1인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까지 이제 사자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국회 5석 이상,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에 정의당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어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원외진보 3당과 노동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입니다. 자, 이재명 국힘 후보,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참여하는 대선 TV 토론 사자 토론인데, 자, 권영국 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 심상정 역할을 할지, 또 이준석 후보는 또 토론하면 뭐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토론이 세 차례 토론이 대선에 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그 하이라이트는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선거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공식적으로 묶여 있는 게 세 번이지만 이제 방송국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편이나 기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가져올 건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가 주도하는 이 그 토론이 조금 뭐랄까 그 규칙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이라든지 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보장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좀 다르게 편집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핵심은 짧은 기간에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뭐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정책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이 선거 과정에 모든 것이 딱 추각되니까 여기서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가. 즉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분열과 갈등들이 많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즉 대통령 선거는 흔히들 전망 선거라고 전망 선거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양쪽이 모두가 과거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뭐 저 내란당에 대해 심판을 해야 된다, 아니다, 저 범죄 정당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따지려고 한다면 이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엔 절망인데,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즉 과학 기술과 새로운 글로벌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리셋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토론이 굉장히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자 토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토론을 나오는데 한덕수 후보는 토론을 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못 되고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이번 토론이 유능한가, 유의미한가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예컨대 진보 3인대 김문수 후보의 구도를 대고요. 예를 들면 탄핵에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은 이준석, 뭐 권영국, 이재명, 그냥 김문수 후보 밥은 만들기 딱 쉽죠. 말도 조금 느리고 어눌한데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토론 구조에 들어갈 것인가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단일화하고 같이 지금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윤진 대표.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관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준석의 이재명 공격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기대돼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최근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의 극악적인 극악무도한 이런 반응을 보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역시 이 과거에 옛날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되게 응원할 때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사정없이 두들겨 팼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딱 바뀌어가지고 이번 토론에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보수층에 상당한 감동을 주는 이재명 저격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전 되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이재명, 이준석 토론이 볼만하긴 하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소외되고 자, 그다음에 3자 토론이었으면 이준석 날아다닐 텐데 4인이나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네요. 임경진 의원님, 이 토론, 4자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양자 토론을 하면 훨씬 더 낫긴 하겠죠. 예. 근데 사자 토론을 하면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법과 원칙 규정을 그렇죠. 뭐 바꿀 방법도 없잖아요. 이제 사자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두 분 다 윤 대표님 말씀이나 우리 김영주 선배 말씀이나 두 분 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좀 공간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활용 가능성이 제일 넓은 분은 이준석 대표라고 봐야죠. 역시. 이준석 후보가 제일 넓고 제일 어쨌든 그 자리에서 좀 그렇게 이제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제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예. 뭐 이제 시쳇말로 일단 여사가 없기 때문에 여사 리스크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젊은 패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애도 있고 예. 세상의 고뇌를 다 알아보고 머릿속에서 대통령 도상 연습을 긴 시간 한 분의 예. 어떤 장점이 저는 예.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좀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나이 이야기하니 그런데 마크롱, 오바마, 케네디 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40대 대통령이 됐고요. 예. 1919년 민주공화국을 세울 상해 임시정부의 예. 당시 이승만, 다 40대였죠. 예, 안창호, 음.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 30대였어요. 예. 마크롱은 39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캐나다 총리도 예, 예. 그때 40대, 당시 예.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정말 점점 이게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이 자꾸 밀려올가지만 40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또 이준석 후보가 비교적 젊잖아요. 그것도 좀 주목거리가 되겠네요. 상당히 센스가 있고 분명히 김문수 후보는 좀 TV 토론에서 많은 한계를 노출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많이 보완해 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댓글 의견에 이런 걸 줬습니다. TV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띄엄띄엄하지 않다. 그 국민들 물 아니다. 정책 역량, 리더십, 인격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